정부 실패. 그래서 정부가 과연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이쪽부터 해가지고 우리들의 논의가 쭉 진행되는 거예요. 일단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상태가 효율적인 상태인가를 먼저 규정을 지어야 되겠죠. 이런 상태가 효율적인 상태다. 그런데 현실은 이 효율적인 상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정부가 개입하려니까 어때요? 정부도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정부는 그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 것이 과연 좋으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정부가 조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순수 민간 경제는 싸씀씀이가 있어.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여기서 표출한단 말이야. 여기에 내가 갖고 싶은 거 재화, 하고 싶은 거 서비스. 이건 책에 따라서는요. 이걸 생산물이라고도 하지만 또 책에 따라서는 재화와 서비스라고도 부르는 거야. 재화와 서비스 시장. 내가 갖고 싶은 거는 재화, 하고 싶은 거는 서비스. 여기에 무한히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그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다음에 기업은 여기서 벌어들인 수입이 있으니까 비용 지출이 가능한 거죠. 근데 정부는 무슨 생산활동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생산에 참여해서 뭔가 이렇게 자원을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정부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의 기반은 이 민간 경제로부터 걷어들이는 조세가 있겠더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이제 정부를 출연시켜 보면 이렇게 정부는 각각의 가계로부터 그 다음에 기업으로부터 조세를 걷더라는 거죠. 이게 주수입원이지 않습니까? 정부의 수입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생산물 시장과 자원 시장에 개입하는 거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생산물들을 수요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원도 수요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따라서 뭐 정부가 들어왔다 해서 이 순환적 흐름의 사이즈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사이즈가 바뀌는 건 아니고. 어차피 정부가 없었을 때 가게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를 일정 부분 정부한테 주고 있고 정부가 또 여기다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문제는 이 정부가 걷어들이는 이 조세 수입 기반 다양한 조세들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처음 이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왜 경제학 또 재정학이란 과목이 우리 세무사 시험에 들어왔을까 이렇게 약간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조세를 어떻게 걷는 것이 과연 좋으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세법 같은 과목에서 지금 이 조세는 이러한 룰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오기까지의 많은 학자들의 논쟁이 있었던 거지. 과연 이 조세는 바람직하냐? 개인들한테 걷는 소득세는 바람직하냐? 기업들한테 걷는 법인세는 과연 바람직하냐? 혹시 소득세와 법인세는 이거 이중과세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논의들이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학자들 사이에 수많은 논쟁들이 벌어진 거죠. 이 조세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 재정학 책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초를 배우시는 거예요. 역사적 그 흔적들을. 그런 다음에 세법으로 딱 들어가 보게 되면 오히려 세법의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재정학을 우리 세무사 시험에 넣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조세론에서 정부가 걷어들이는 다양한 조세들을 우리가 맛볼 것이고 요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되게 높아져요. 재정학이. 근데 이게 어느 쯤에 나오냐 하면 한 중간쯤부터 나와. 앞부분은 완전히 오리무중이야.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무슨 난파 공작원들의 뭐 난수표 해독 이 정도 수준이에요. 아, 나 재정학 80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막. 그러다가 한 요쯤 들어오면 갑자기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해. 왜? 아는 얘기들이거든. 법인세 그래 나 좀 알지. 소득세 나도 좀 알아. 이렇게. 부가세 오케이 발이 뭐 이렇게. 굉장히 표정들이 밝아지세요. 그러니까 좀 참아야 돼. 그 표정이 밝아올 때까지. 좀 인내가 필요하죠. 그 앞부분은 되게 막 그 순수한 그 과학적 설명만 해요. 이런 것이 효율적인 상태다. 막.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얘기들. 어쩌면 우리 경제학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경제학과 출신들도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요 재정학이 미시경제학 거의 뒷부분부터거든. 근데 그 전에 한 학기가 끝나. 종강이야. 그러니까 경제학과를 다녔던 분들도 이쪽 부분은 맛을 못 보고 졸업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순수 재정학 분야. 내가 재정학이라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경제학 기초 과목만 들었더라면 전혀 맛보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학생들도 처음 듣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학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불리하지 않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시면 돼요.